같습니다. 지금 1등급이 학교에서 발표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95.6점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기말은 중간과 합산되고 수행과 다 합쳐지는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뭐 기말고사 알려준다 그래서 뭐 1학기 성적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고요. 수강생이 한 20% 정도가 90점대로 뛰었어요. 근데 이 비결은 사실 별 특별한 데 있지 않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상담을 해서 질문 타임을 의무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어머니들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뭐 해라. 뭐 질문이라도 하고 와야지. 그럼 이제 그렇게 갈등으로 그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로라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강제적으로 질문 타임을 좀 가져요. 그래서 뭐 못땡땡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시간씩 막 교무실에 넣어놓기도 했고요.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일부러 불러서 제가 역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늘어요. 옛날에 동아부 시험은 사실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시험이었거든요. 그 어떤 틀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점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사례도 꽤 있고 아까 토요일 반 친구인데 중간고사가 제 기억에 80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96점 맞았다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질문을 한 친구인데 좀 습관을 바꾸면 나아질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전교 1등은 두고 봐야겠지만 뭐 100점 100점 연속 받은 사례들의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최다 배출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부 지문을 제가 좀 잘 맞췄어요. 그게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학교 시험 유형은 중간고사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교재에서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고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보면서 좀 어려웠을 유형이 뭐냐면 외부 지문에서 이제 영작 문제가 중간고사 때부터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없어서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해서 영작을 스스로 해야 돼요. 물론 배열이기 때문에 글의 맥락만 좀 파악하면 연습만 좀 했을 때 분명히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치고 나서 아이들한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킬러 문항은 그 외부 지문과 연동돼서 출제되는 서술형, 배열 영작, 그 다음에 어법 고치기 아마 이렇게 좀 추세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데요. 저렇게 체크해 놓은 포인트들이 조금 킬러 문항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인데 그럼 배우지 않은 게 출제된 거고 빈칸 문제로 나왔으니까 우리 학생들 원래 수능 공부할 때도 빈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좀 킬러 문항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저걸 약간 작두를 타서 어떻게 맞췄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6번도 외부 지문 빈칸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형 3-2번이 아까 말씀드린 외부 지문 영작 배열 문제였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때는 논술형 5번이었는데 그냥 그 순서만 바뀌고요. 3번으로 이번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항 정도가 저는 킬러 문항이었다고 보고 나머지는 좀 평이한 선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했냐? 아까 제가 외부 지문 맞췄다 그랬죠. 댁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자기불구화 전략에 대한 부교재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불구화 전략이 뭐냐면 어떤 힘든 일, 실패할 것 같은 일이 목전에 있으면 일부러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이 다음 주면 황금산에 올라가서 자기 교재를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공부를 못했어라는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 자존감이 보호가 돼요. 나는 능력은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했을 뿐이야. 책이 탔는데 어떻게 공부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외부 지문 수업을 할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자기보호, 즉 자아보호, 자존감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빈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들 보시면 알겠지만 100% 같은 지문인가요? 100% 같은 지문 아니에요. 유사성이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후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쌤 똑같이 맞추셨어요. 쌤이 말해주신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왔으면 제가 학교와 로비 관계가 있겠죠. 다만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해서 글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불구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영영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얼추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찾아서 훈련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쌤이 찍어준 게 나왔어.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고 연습을 했을 때 효능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하고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외부 지문과 관련된 훈련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그게 좀 빛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교과서 영작이었는데 이건 뭐 제가 성실하게 훈련시킨 거니까 이건 아마 제가 뭐 특출나서가 아니라 다른 학원도 뭐 기본적인 걸 훈련시켰다면 맞췄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외부 지문 서술형인데 이번에 외부 지문 서술형 문제가 제가 지문을 맞히진 못했지만 여기 답을 보시면 혹시 영어와 관련된 지식이 조금 있으신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랑 부정사를 쓸 때 부정사의 수동형을 쓰는 걸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for 명사 뒤에 to be generated라는 부정사의 수동형을 쓴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나 부교재 지문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해당 지문은 아니었지만 쥐와 관련된 부교재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외부 지문 찾아서 훈련하면서 같은 구조로 훈련을 시켰죠. 여기도 보시면 for rats에서 이제 쥐들이라는 의미상의 주어 뒤에 to be suspected라는 to be pp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이 부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것만 달달달달 외워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여쭤보니까 저희 학원 다니지 않는 비지원생도 좀 덜어 있었는데 저희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시키실 때 혹은 특정 학원에 보내실 때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 주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럼 아이들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넘어가서 보면요. 저는 사실 실전 모의고사를 6번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6번을 보는 거예요. 사실 뭐 토 나오겠죠. 근데 어머니들 입장에선 아니 그럼 나는 왜 6번 시험 본 거에 대한 피드백을 그동안 받은 적이 없지? 제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보내드리면 여러 가지 문의가 와요. 첫 번째, 이 점수를 바탕으로 환산했을 때 학교 시험이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남은 날들을 잘 수정해 나가서 그 점수를 만들어가는 거지 당장 제가 쓸데없는 포비아를 조성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봤다고 한들 학교 시험 점수가 아닌데 자만심을 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건 저랑 아이들의 어떤 피드백이지 어머니들께는 제가 장기적으로도 보내드릴 생각이 없긴 해요. 다만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6번의 실무에 걸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못했고 다음에 어떤 부분을 잘해야겠다라는 걸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산고 시험지도 받아보고 와보고 시험지도 받아봤는데 그 두 학교의 시험이 좀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동아고 영어 시험 옛날처럼 극악무도하지 않다.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매번 매 교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손필기를 만듭니다. 사실 어머니들도 이제 인터넷 자료를 꽤 아시니까 교과서는 뭐 이그젠4유 같은 자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부교재는 동아고가 정말 저 저변에 있는 이상한 부교재들을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제가 손필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연애 편지에도 쓰지 않는 손필기를 이렇게 열심히 쓴 겁니다. 줄 맞춰서. 줄 이렇게 올라가면은 승질 내면서 지우고 다시 쓰고요. 제가 이상한 결벽증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손필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강 후기예요. 조금 좀 오글거리긴 한데 기분이 좋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0점 이상 올랐어요. 이 친구 100점 맞았고요. 네, 외부 지문까지 예측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 다 나왔어요. 꽁따리 맞돌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쿵따리 샤바라 나는데 꽁따리 맞돌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건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외부 지문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서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고 영어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맹목적인 본문 암기는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이니까 피해야겠죠. 이번에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쌤, 저 통암 기자를 주십시오.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냥 한글만 써져 있는 글을 달래요. 뭐 하려고? 그냥 한글만 보고 모든 영어 지문을 쓸 수 있게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호기롭게 도전을 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거듭 말렸습니다. 너 이거 못한다. 기말고사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하지 마라. 근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효능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외부 지문처럼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몇 문항은 뭔가 자신감이 붙을 수 있지만 그런 문항은 제가 일부러 찝어서 훈련도 시키기 때문에 통암기 하면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여유가 돼서 내가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마음의 안심제 정도로는 통암기를 추천하지만 당연히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영어는 습관의 학문이에요. 언어잖아요. 이게 말로 쓰지 않고 글로 쓰지 않고 눈으로 읽지 않으면 퇴화되는 능력이에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정시 혹은 수능이라는 클 틀에서 봤을 때 영어 비중이 높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 조교들도 다 동아고 출신이지만 영어는 수능에서 사실 좀 못 봐도 대학 가는데 큰 지장이 없기도 해요. 다만 자신이 2학기 때 내신 점수를 좀 올리고 싶다. 그리고 영어를 좀 못 봤다. 잘하고 잘 봤으면 제가 뭐 다른 공부하는데 말리지 않죠. 하지만 본인이 조금 아직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방학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어학원 나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방 쓰지 않으면 바로 퇴화합니다. 제가 방학 때도 앞에 1시간 정도는 동아고 와보고 그 세로형으로 나눠드린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칼라로 된 페이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진이 나와 있는 그 페이지인데요. 넘겨보시면은 4시간 수업 중에 앞에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직접 잘 편집해놓은 동아고랑 와보고 기출문항들이 있어요. 동아고 문항은 당연히 매년 학교쌤들이 유지되시니까 아이들이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근데 와보고 기출 중에서도 조금 동아고의 어떤 기출 패턴과 유사한 것들을 추려서 아이들 아까 그 어려워했던 논술형 있죠? 배열 영작, 외부 지문 해석 없는 거 그거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2학기 때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선생님 단어도 바꿔서 내고 외부 지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본인이 모르나요? 평상시에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아무리 작두 타서 찍어준다고 한들 모든 지문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습관의 학문이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양을 혹은 그 주에 정해진 양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반 정도는 수능 영어 공부를 위한 모의고사 킬러 문항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9일 주차부터 내신 대비 다시 들어갈 거고요. 기존에 성과 잘 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양질의 자료 잘 제공해서 또 좋은 후기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